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원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Get Ready With Me. 근데 제가 지금 다래끼가 난 게 아직도 다 낫지가 않았고, 오늘 보니까 입술에 무슨 이상한 발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와주질 않는구나 싶었지만, 그냥 제가 최근에 좋아하고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들로 제가 어떻게 요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나다니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Get ready with me. 요 유리아주 클렌징 밀크, 요건 한 30통 정도 넘게 썼을 거예요. 설화수 클렌징 폼. 이중 세안을 할 때도 있는데 되게 드물고요. 보통은 밀크로만, 선크림만 발라도 밀크로 무조건 하고, 일단 세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세수를 할 때 보여드려야지 어딜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나. 저는 클렌징 밀크를 한 요 정도 사용하는데요, 요 정도를 했을 때 롤링할 때 살이 이렇게 밀림이 없이 부드럽게 롤링 가능합니다. 그냥 발라주고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밀크랑 유화하고 이제 싹 씻어내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중 세안을 추천을 하시는데 저는 대신 많이 헹궈요. 그래서 각자 피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 세안이 필요한 피부인가 아닌가. 첫 번째 단계는 토너죠. 이것도 한 6통 쓴 것 같아요. 오리진스 메가버섯 트리트먼트 로션. 외국 사람들은 이 물제용을 로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요 물 단계, 앰플 단계, 세럼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가 가장 아끼는 군단으로 모아놓는 곳인데, 유리아주의 그 파란 뚜껑 토너도 되게 오래 썼었어요. 걔는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붙는 질감인데, 겨울철에 한참 잘 쓰다가 더워지니까 바로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너무 물은 또 속보습을 못 채워주고, 그 중간 제형은 뭐가 없을까 하다가 한번 협찬받아서 쓰고 나서 꾸준히 구매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얘는 딱 그 속보습을 채워주면서 겉은 이제 그냥 물처럼 마무리가 돼요. 점도가 높아서 제품이 되직해질수록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잘 못 받겠더라고요. 이렇게 물 같을수록 훨씬 잘 들어가는 것 같아. 요게 요 정도 말랐을 때, 좀 드드드드드 될 때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앰플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텐데, 이 CMP 프로폴리스도 한 6, 7병 썼고요. 얘도 2병 정도 썼고, 얘도 지금 2통째예요. 시효는 특히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광고를 받아서 또 하고 있는데, 시효는 일단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살짝 쫀득하게 마무리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쩌덕쩌덕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미끄러지듯이 글라이딩 되면서 쫙 흡수가 돼서 속보습을 채워줄 수 있는 제형들을 좋아해요. 이 CMP가 딱 그 제형인데, 더워지니까 살짝 저한테는 무겁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광고를 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제형은 둘이 좀 비슷해요. 저는 이 스킨케어 넘어가는 단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앞에 게 한 8, 90% 흡수가 되거나 날아가거나, 아무튼 피부에 남아있지 않을 때 다음 단계로 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요즘에 피부 컨디션이 약간 극강 최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크림, 아벤느 트릭세라입니다. 샵에 다니면서 알게 된 제품이에요. 많은 샵들에서 이걸 쓰고 많은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썼는데 그 은은하게 윤광이 올라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좀 여름에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얘가 좀 신기했던 거는 양 조절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습만 피부에 싹 넣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샵에 가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발라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뭐 여기 컨실러나 파운데이션 같은 게 이렇게 떡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트릭세라를 면봉에 묻혀가지고 슥슥슥슥 하시면 그게 메이크업이 닦여 나가요. 그럼 거기다 이제 조금씩 다시 덧대서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쫀득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선크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박인 거는 아벤느 시칼파트를 제가 좀 사용해 보기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피부가 지금 대박적 컨디션으로 한 달 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시칼파트인지 이 시후 세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이 동시에 좀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역학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근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꾸덕한 제형이에요. 근데 발라보면 트릭세라보다도 조금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실 많이 안 바르는데,
보여드리려고. 얘를 이제 레이저 시술하고 재생크림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트러블 올라왔을 때 짜가지고 면봉으로 톡 올려놓는 용도로 쓰신다고도 하더라고요. 트릭세라랑 시칼파트 조합이 이 윤기나는, 이거 모든 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선크림은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것도 한 6통째 쓰고 있는데 그냥 발림성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 피부 메이크업에 있어서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였어요. 손으로 슥슥슥 발라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우면서 내 코에 있는 블랙헤드와 모공을 싹 가려주고 피부톤을 하나로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서 너무 밝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려고 제가 정말 많은 톤업 크림, 톤업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샤넬 복숭아 베이스부터 뭐 포기를 모르고 그런 제품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서 써봤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메이크업을 조금씩 더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도둑놈 심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이 있으면 파운데이션 장사를 누가 하겠어요. 제가 요즘에 사랑하고 있는 그 베이스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입술 카맥스 발라주겠습니다. 요 자해드린 게 아주 요물입니다. 요물. 이렇게 싹 떠가지고 아주 살짝 맨솔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스킨케어는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일단 그 톤업 크림, 톤업 선크림 계에서 가장 쉽게 발리고 가장 자연스럽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광고를 했었긴 하지만 이니스프리에서 새로 나온 UV 액티브 포얼리스 선스크린. 저처럼 도둑놈 심보를 아직 못 버리신 분이 있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길 권해드리면서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나다닐 때 애용하는 파우치인데요. 피카소 파우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띄워드릴게요. 피카소 파우치인데 쿠팡에서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배달이 된다는 점. 짜잔. 브러쉬 넣는 곳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메쉬가 있고 요만큼, 와우, 지퍼를 안 닫았네요. 요만큼이 이제 제가 즐겨 사용하는 베이스예요. 일단 요건 협찬을 받았던 건데 디올 포에버 글로우 베일 프라이머. 스파츌러를 안 가져왔네? 잠시만요. 네, 스패츌러를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안 가져왔다는 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 아이를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면 베이스를 제가 워낙 얇게 하니까 그걸 뚫고 얼굴이 좀 부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넘기는 날도 많은데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해볼게요. 지금 요런 걸로 해봐도 되겠죠? 여기 세모하고 코 살짝 그 정도만 해요. 그쵸?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얘는 색깔이 하나더라고요. 그렇겠죠? 프라이머니까. 진짜 소량만. 요거는 잘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조금 밝았다. 샤넬 레베주 쿠션과 디올 포에버 글로우 EN 그리고 RMK 201번 이렇게 세 개를 돌려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촉촉이들 좋아하고 좀 커버력이 낮은 아이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중에 제일 사용하기 편하고 손이 많이 가는 거는 레베주긴 해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조금 더 커버력이 높아져서 제가 지향하는 바와는 조금 멀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파운데이션 찾아 나서기 대작전에 나섰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촉촉촉, 약간 젤리 에센스 같은, 제가 좋아하는 그 세럼 제형이랑 비슷해요. 올릴 때마다 시원한 쿨링감이 올라오는 게 참 좋고, 그리고 무겁지 않으면서 약간의 핑크 베이스에 정말 색도 잘 저랑 맞는 좋은 제품이었는데, 하지만 잘 가라 레베주. 이 RMK는 얘도 질감은 되게 좋아요. 손으로 쓱쓱쓱 하고 스펀지를 두두두두 대충 했을 때 참 예쁜 그런 제품인데, 요즘에 저한테는 피그먼트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 디올은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1N을 주셔가지고 밝아서 사용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2N도 구매를 했어요. 브러쉬도 구매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색 표현이 정확한 카메라는 아니지만 샤넬 레베주보다는 조금 더 옐로우 베이스인 것 같고, 제가 길에 나가보면 우리 남성분들께서 피부 메이크업은 했는데 부옇게 둥둥 뜨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죠. 피부가 어두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좀 맡기가 어려워요. 근데 외국 화장품을 시도하자니 또 너무 비싸고 그때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주변의 남자분들한테는 한국 화장품은 우리한테 맞는 컬러가 없다. 왜냐면 저도 올리브영이나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사서 써보기도 하고 협찬도 받아서 써봤는데 아무래도 그 색깔이 제가 그렇게 어두운 톤이 아닌데도 23호부터는 갑자기 노란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옐로우 오우커 컬러가 올라와서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에 사랑하는 디올 2번을 발라보자. 스파츌라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너무 밝은데? 좀 어둡혀볼까요? 이것도 저는 이렇게 얼굴 가장자리까지는 많이 안 가요. 그냥 중심부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픽스가 그렇게 빠른 제품이 아니라서 퍼뜨리면서 화장을 할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익숙하지 않은 특히 저 같은 분들은 픽스가 빨리 되는 건 조금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양 조절이 안 되고 갑자기 무겁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원래는 눈두덩이는 잘 안 바르는 편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발라요. 저는 이마도 이 윗까지는 잘 안 발라요. 이 정도에서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스펀지로 남은 양을 끌어올리는 정도. 진짜 자연스럽고 맑게 피부가 싹 올라가요. 저는 옛날에 그냥 손이랑 스펀지로만 했었는데 스파츌라 하니까 그것도 좋고 브러쉬 하니까 이것도 이 맛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화장을 하다가 이번에 영화 촬영을 하면서 제가 다 헤어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화장을 하다가 나도 화장술에 좀 물이 올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화장하는 거에 좀 탄력이 붙고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베이스를 이 정도를 깔고 가요. 그리고 하다가 만약에 뭐 이런 데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러면 퍼프에다가 트릭세라 같은 거 짜가지고 싹싹싹싹 닦아내면은 싹 지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다시 올리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거를 퍼트려가지고 보내야지 생각해도 내 마음같이 안 되잖아요, 항상. 나 옛날에 소개받은 샵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무슨 방송을 한 날이었어요. 괜찮다 이러면서 거울을 봤는데 이게 뭐야? 근데 코 밑면 있죠? 여기 밑면 여기를 칠을 안 해준 거야, 파운데이션을.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게 일을 하신다 이런 데도 많았어요. 샵 뭐 연예인들 다니는 샵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 저는 매트 파운데이션은 잘 안 써요. 매트한 표현이 싫은 것도 있지만 내가 바를 때 편한 거는 확실히 글로우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좀 촉촉이 파운데이션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의 안정감을 갖다 주거든요. 내가 실패해도 된다, 실수해도 다시 할 수 있다. 근데 매트는 막 촉 하는 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 이것도 디올이 이걸 보내줬었어요. 저 베일 프라이머랑 1N 새로 나온 커렉터를 보내줬었는데 제형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나게 막 발랐는데 너무 하얀 거야. 그래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1N, 2N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점도 가리고 뭐 다 하려니까 얼마나 얼굴이 이렇게 떴겠어요. 사실 이걸 제가 컨실러 쓰려고 이 붓을 산 거예요. 저는 이걸로 끝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매겨요. 아주 조금 매겨요. 그 다음에 조금 밝히고 싶은 데 있죠. 1N 해버렸다. 다시 이 N을 끝에 매겨서 요런데 밝아졌으면 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요런데 코 밑 퍼프로 그냥 브러쉬 자국 없애주는 느낌으로. 유난히 좀 눈밑이 보라색으로 내려오고 어두워 보이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걸로 그냥 진짜 얇게.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할 때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영화 찍고 뭐 찍고 이러면은 확실히 눈 밑에 보라색이 보이거나 이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제가 화면으로 봐도 잘 모르겠네요. 기분은 차이가 있다. 한 것과 안 한 것. 기분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 EN 써봐야지 하고 매장에 갔는데 컨실러를 쓸 수 있는 브러쉬는 없다는 거예요. 테스터로 쓸 수 있는 게. 그럼 파운데이션 브러쉬라도 드릴까요? 이래서 써봤는데 물건이 이게 이렇게 뾰족하니까 여기 끝에만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촉촉촉촉촉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아까 촉촉이 파운데이션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얼굴에 또 땀이 많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는 편이에요.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저의 첫 번째 힛 팬템입니다. 이런 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저의 첫 번째 힛 팬 아이템
메이크업 포에버. 이것도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보내줬던 건데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브러쉬 도도도도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헤어라인부터. 여기 이제 쉐딩 들어가는 라인들 한 번씩 지나가지고, 그리고 다 바르면 블러쉬에 파우더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로 아까 발랐던 것들을 살살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가운데 파우더 처리가 안 됐잖아요. 바쁠 땐 이걸로 그냥 이렇게 슥슥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뷰티 유튜버니까 이런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요것도 리얼 테크닉스인가? 요것도 도도도도 해가지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는 더 많이 털어야 돼. 가운데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눈썹 한번 지나가지고요. 여기 미간 좀 기름지면 사람이 욕심이 많아 보이거든요. 살짝 주름 있는데 여기 기름 많이 끼면 또 약간 욕심 많아 보여. 거울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그리고 이제 쉐딩 들어가야 되는데 쉐딩이 들어갈 자리도 파우더를 한번 살짝 지나가 주는 편이에요. 제가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해봐도 이렇게 도골도골 액체들이 모여 있는 곳에 쉐딩 가루가 얼룩덜룩하게 올라가면 더 이상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들을 조금 건조하게 요런데 또 여기 코 옆에 또 살살. 저는 이거를 고원의 박수진 부원장님한테 메이크업을 항상 봤는데 그분의 손길이 정말 이런 느낌이에요. 다 한 건가 싶은 정도.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급하면 또 튀어 올라와서 막 팍팍팍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 조합은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요거에다 기름종이로는 너무 꽉꽉 눌러서 닦지 않고 도도도도 한 다음에 여기 눌러줘요. 촬영을 하루 종일 하면 이제 여기가 좀 케이키해져 있긴 한데 그럴 때는 다시 트릭세라로 토토토 해가지고 쿠션 토토토토 하면 다시 토토토토 깨끗해집니다. 토토토토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부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는 지금 베이스가 많이 묻지 않은 상태를 저는 좋아해요. 요런 헤어라인이나 제가 쉐딩 브러쉬를 샀어요. 홍대 정문 앞에 르부아라는 브러쉬 공장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매장도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페리페라 쿨톤 사용합니다. 이것도 파우더가 지나간 자리로 아주 살살. 얘는 좀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턱 밑에서 지나가고. 저는 이 밑에를 하고 그걸로 살짝씩 위로 올리는 편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냅다 치니까 자국이 나더라고. 이렇게 부분 쉐딩이 또 들어가 줘야겠죠. 이것도 르부아에서 샀어요. 코 쉐딩 브러쉬로. 진짜 힘, 털 길이 이런 게 아주 좋더라고. 거기다가 이름도 새겨줘요. 공짜로. 이름도 새겼어. 제가 좀 타가지고 옛날에는 요 밝은 쪽으로 코 쉐딩을 했는데 요즘에는 요 중간이랑 어두운 쪽을 섞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털어주고, 일단 눈썹 잡아요. 이건 거울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코를 쉐딩할 때 저는 여러 번 내리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라인으로 이것도 엄청 살살.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지나갔으면 그 옆을 빗금 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항상 쉐딩을 할 때 밝은 조명 아래서 좀 멀리 보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잘못하면 진짜 얼룩덜룩해지기가 너무 쉬운 분야인 것 같아서 눈썹도 한번 지나가 줘도 되고 이렇게 콧대를 싹 만들 수 있는 거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썹 한번 가야죠. 저는 눈썹을 요즘에 이 슈에무라로 넘어왔어요. 하드 포뮬라, 하드 9. 요걸로 먼저 빗어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저처럼 까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항상 어디 브로우 같은 데 달려있는 이런 스플릿 브러쉬를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르부아에서 브러쉬를 막 여러 개 샀더니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이건 있어야겠더라. 인생이 너무 좋았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 이게 뭐라고. 이건 있어야 돼.
눈썹 갑니다. 거울 보고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전 눈썹도 뭐 좀 멀리서 보고 그래요. 쉐딩이랑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수진 부원장님 눈썹 그리실 때도 진짜 살살 하시거든요. 눈썹은 근데 진짜 사람마다 모량도 다르고 원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일단 제 취향은 가운데에 좀 먼저 채워주고 끝에는 좀 그냥 냅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되도록이면 손을 잘 안 대요. 특히 이쪽은 지금 털이 더 많죠, 이쪽보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앞에 이런 식으로 그려요. 콕, 콕, 콕. 3-4번. 그리고 풀어주고. 저도 뭐 화장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스킨케어도 워낙 좋아했고 메이크업도 좋아할 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한동안 쉽게 손을 못 댔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왜냐면 매장에서 해보는 거랑 집에서 해보는 거랑 너무 다르고, 뭐 파운데이션 같은 것도 발라봤는데 괜찮았다가 집에 와서 별로 마음에 안 들면 한 6-7만 원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제가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화장품도 많이 협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많이 경험을 해보고 이제 구매하거나 다음 거를 선택할 때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협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이상한 책임감? 사명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은데, 내가 잘 써보고 알려드려야 된다. 백화점에서 알 수 없는 실제로 써봤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린 나 같은 애들이 돈을 더 아끼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향도 다르고, 제가 막 너무너무 메이크업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실 오늘 이거 하려고 켰는데요, 제가 요즘에 블러셔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나스 섹스 어필 하고요, 샤넬 리벤치크밤 헬시 핑크 도돈. 요거는 진짜 막 또 전국 품절이어가지고 제주도 면세점에서 겨우겨우 찾아서 하나 샀고요. 제가 원했던 룩은 그런 거였어요. 맨 얼굴에 블러셔를 했을 때 햇빛에 막 그을린 카프리에 막 지중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온 것 같은 소년, 그런 게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샤넬은 요 정도 사용해요. 한 바퀴 굴려서 요 정도로 한쪽 뺨. 블러셔도 각자 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눈동자 바깥쪽부터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얼굴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요 정도 딱 했을 때 자연스러운 그 햇빛 받은 느낌.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너무 밝게 올라오거나 파운데이션 때문에 얼굴이 너무 부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블러셔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좋아요. 지금 조명 세팅을 제가 잘 할 줄 몰라가지고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파우더 하기 전에 발라야 되는데 항상 까먹어요. 근데 파우더 위에도 잘 올라가요. 그리고 밤 타입 치고는 그렇게 끈적하지도 않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섹스 어필로 가는 거예요. 섹스 어필을 살 때 또 제가 요즘에 브러쉬에 맛이 들려가지고,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아치오 브러쉬? 요것도 샀습니다. 요것도 바르는 위치는 같아요. 확실히 근데 파우더 애들이 바르기는 편한 것 같아. 내가 양 조절하기도 쉽고, 그리고 너무 파데가 하얗게 올라왔다 이랬을 때 요런 데 살짝, 진짜 살짝 지나가고 여기도 살짝 지나가면 좀 자연스러워요. 이런 데 볼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립은 그렇게 많이 안 발라요. 얼굴이 까매지고부터 어떤 걸 올려도 좀 시뻘겋게 올라와가지고 요즘엔 저 그 카맥스로 그냥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의 Get Ready With Me 데일리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다음에 또 업데이트되는 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뭐라고 올려야 되지? 원래는 남자 메이크업 이것만 보세요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Get Ready With Me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확실히 화장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예쁘고 어떤 날은 부어있고 어떨 때는 안 좋고 이런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비주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임파워먼트를 가져다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